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퇴직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 오늘 꼭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시는 순간 건강보험료 부과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세요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내세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떤 모순인지 하나하나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부터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는 거 아시죠?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이미 건강보험 부과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22년경에 감사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를 가지고 공적연금은 부과하는데 왜 사적연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3, 4년이 지난 지금 2026년입니다. 아직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정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요. 연금으로 받으세요. 연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율을 감해드립니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10년간 나눠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줬었고요. 10년 초과해서 받는 데에 대해서는 40%까지 할인이 됐었죠. 2026년이 된 지금은 20년 초과해서 받으시면 50%까지나 할인해주는 법까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만큼 꼭 퇴직연금으로 받으셔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많이 받는 만큼 거기다 세금을 때려버리면 과한 세금이 되니까 이를 할인해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얼핏 보면 정말 좋은 제도 같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순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법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돈이 직결된 문제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보면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이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나오는데 연금소득, 여기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연금소득이 정확히 뭐냐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르면 첫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연금소득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둘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돈, 이 두 가지가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첫째로 말씀드린 게 공적연금인 거고 둘째로 말씀드린 게 사적연금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때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받죠. 그럼 원천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과세가 종료되니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거죠. 과세 이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IRP로 받은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이 소득의 성질이 바뀝니다. 연금소득으로 성질이 변경되는 거죠. 그럼 IRP로 받은 연금소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같은 퇴직금인데 받는 방법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명백한 법의 모순이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1억 원 받는 A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약 400만 원, 세율을 적용해서 4% 정도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퇴직소득세 4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9,600만 원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IRP로 받아서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 라고 하면 약 30에서 40%의 세금이 감면되잖아요. 어림잡아서 잡아서 50% 감면이 됐다고 쳐보죠. 그럼 원래 내야 될 세금 400만 원의 절반인 2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세금 혜택은 400만 원 낼 거를 200만 원 냈으니까 절반을 절약한 거니까 잘했다 짝짝짝짝짝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억 원을 20년 동안 받았으니까 매년 500만 원씩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8%가 조금 넘습니다. 8%로 계산하면 8, 5, 4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20년간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8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세금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절반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건강보험료를 800만 원 내야 된다고 하면 실제는 손해가 나는 거죠. 600만 원 손해입니다. 퇴직금이 1억 원일 때 가정을 했고요.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만큼 다시 건강보험료라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난 것을 비유적으로 예시를 했고요. 퇴직금이 1억이 아니라 2억, 3억이 된다면 손해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재는 정책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감사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에는 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니 너네? 법령에 있는 거잖아. 물론 부과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2022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결국 조만간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받았으면 안 냈을 건강보험료를 물론 세금은 먼저 떼야 되겠지만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니까 건강보험료를 내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IRP로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 있죠.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되거나 바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청천벽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하면 당장 퇴직하시는 2026년도에 퇴직하신다던가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퇴직금에 세금 내버리고 IRP 계좌를 깨버리거나 또는 퇴직금을 받으실 때 IRP로 받더라도 그냥 바로 깨서 쓰기만 하시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신다면 건강보험료 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IRP로 한번 깨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만약에 이미 IRP로 받고 있다면 현재 면제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 하지만 향후에 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지 동향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세대,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연금저축, IRP,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전략도 따로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연금닥터로서 법적인 제한 사항들을 좀 드려본다면요. 해결책은 명확하겠죠. 첫 번째로 퇴직금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으로 받던 간에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근데 쉽지는 않겠죠.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혜택을 더 줄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럼 두 번째, 부과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공적연금 이미 연금액의 절반 50%까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1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인 5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적연금 연 1,500만 원의 한도 안에서 받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5.5%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거. 요것처럼 한도를 두는 거죠. 1,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1,500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만 50%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처럼 50%만 과세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세요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 모순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국민들에게 연금 수령에 대한 장려를 하면서 반대에서는 페널티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을 2026년 현재 기준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순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나 현재는 면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새롭게 법이 입안돼가지고 국회 통과를 거쳐서 땅땅땅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행만 하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면 현재로서는
보험료보다는 일시금 수령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데 대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퇴직 예정자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들으실 수 있도록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정부도 그런 목소리들이 자꾸 높아진다면 빠른 법 개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다음에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